4월 한 달 동안에 저희 회사의 총 매출이 88만 원이었습니다. 88만 원이요? 예. 순수익은 한 36만 원이고요. 36만 원. 근데 지출이 한 4,800만 원. 4,800이. 예. 아이고.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PD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PDTV 시간에는 저희가 여행에 대한 테마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 박민성 대표님 모시고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여기 트래블을 또 창업하신 박민성 대표님을 모셨기 때문에 또 창업과 그런 관련된 스토리들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창업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 트래블을 창업하신 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한 17년? 17년 전으로? 예. 17년 전이라고 한다면 대표님께서 그때 당시 좀 조심스럽지만 20대이셨던 걸까요? 예. 대학생 때? 대학생 예, 때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다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잖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는 창업을 좀 도전하시게 되었던 그 스토리가 어떤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창업 동아리라든지 학교에서도 뭐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창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저희 때는 좀 그렇게 창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을 한다는 게 하나의 이제 코스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98학번인데 네. 97년도에 IMF가 있었잖아요. 예,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좀 크게 하셨다가 큰 손실을 입으시고 좀 가정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이제 대학을 갔지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저한테도 채무가 생기고 그래서 좀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되나 그런 좀 막막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뭘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해외를 한번 나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여행을 접하게 되고 여행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해외에서 바로 어떤 여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인 건지 아니면 그 결심까지 어떤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대학 때 좀 대외 활동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좀 여러 가지 사회 봉사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뭔가 활동하는 거 참 재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러면은 무언가를 내가 창업이란 걸 하지 않으면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중국을 이제 여행 갔다 왔던 경험이 있어요. 중국을요? 네, 근데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그때 만난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여행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으면은 참 재밌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거를 한번 이 젊은이의 가치와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여행을 제가 기획해서 모집을 해서 계속 떠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아예 여행사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안정적인 이제 직장을 가야 되나 이 갈림길에서 그 선택의 기로가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때마침 좋은 자리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게 와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정보다는 좀 더 이 부분에서 도전하고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졸업하면서 이제 여행사로 제대로 출범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행사를 창업하는 것을 선택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수월하게 쭉 성장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또 스토리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수월하게 성장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역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던가요? 네,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이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굉장히 급성장하기를 원하고 큰 대박을 꿈꾸잖아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도 계속 막다른 골목이네 였고 아마 10년 정도는 매년 내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이에요? 네. 항상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언제쯤이면 이 내년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좀 업에 대한 경험도 쌓고
많은 사람들, 조언자들도 생기고 또 기반도 형성되면서 2018년도에 네. 이제 개인 사업자를 시작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도 2019년도에는 24명까지 와. 이제 늘어나게 되고, 네. 매출도 이제 100억. 100억이요? 예, 이제 하면서 이제는 내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좀 안정권이다. 그리고 여행 업계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고 그런 순간을 맞이했지만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마 지금 창업을 하시고 똑같이 대표님과 함께 좀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하면 그때 창업하시면서 그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가장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건 좀 창업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창업 초기에는 도전 정신만 강해서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기를요? 예. 어떤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아프리카 친구를 만났는데, 아프리카 예, 친구요. 네. 이 친구가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한국에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 나도 살 수 있을까? 예. 그렇지. 자기랑 같이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젊은 혈기에 이제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왕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의 경비를 제가 대서 같이 아프리카를 갑니다. 같이. 예, 가서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당연히 보석상에서 파는 가공된 이제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는 망치로 이렇게 깨가지고 원석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원석은 그 국제법상 네.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돌아왔던. 그냥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기에는 좀 실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하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또 경험치가 돼서 또 많은 사업을 펼칠 때에 좀 내적인 성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그렇게 사기를 몇 번 당하고 나면은 그렇게 사람을 믿는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사업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사람을 믿고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대표님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좀 싶거든요.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사실 또 사람 때문에 힘을 얻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람 이제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은 성찰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믿고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태도까지 내가 차단을 한다면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도전했을 때,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 곁에 와서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일도 더 많았기 때문에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늘 도전하고 다가가기를 잘했구나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 큰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트래블은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지금 또 이렇게 딱 성장세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또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업계 분들이 굉장히 좀 상실감도 느끼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소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대표 혼자 남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닫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을 대표를 맡고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위기가 어떻게 지속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사실은 두려움에도 많이 빠지게 되고, 이제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막막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다시 초심을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차피 다시 원점으로 왔네?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다시 원점에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좀
떨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직원들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안 좋고 나쁘고 어려운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는 무엇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아마 극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야기 속에서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많은 여행사에서 그냥 폐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직원들을 좀 이제 해고를 하고 대표 혼자서 이제 운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들었는데 실제 여기 트래블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직원을 해고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업을 이전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최근에 뽑았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드렸고 근데 오랫동안 같이 했던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코로나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온라인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부터 이제 제대로 온라인 쇼핑을 시작을 해서 4월 한 달 동안에 저희 회사의 총 매출이 88만 원이었습니다. 88만 원이요? 네. 그리고 순수익은 한 36만 원이고요. 36만 원. 근데 지출이 한 4,800만 원. 4,800이? 네. 아이고.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오히려 적자 폭이 커질 텐데 라는 걱정도 했지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부분을 더 확대해 가자.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지금은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되지만 이것을 계속 성장시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적자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계속 도전을 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극복을 해 갔습니다. 참 그 대표님의 마음이 진짜 대표를 괜히 나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뭔가 아까도 이제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으시고 어떤 뭔가 운영을 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회사만의 어떤 문화라던가 또 운영해 나가시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좀 되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처음부터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것이 사람 중심의 회사를 사람 중심 운영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아까 여행도 우리가 수익이라든가 어떤 이윤보다는 정말 여행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들자라는 것도 그 사람의 기준이 됐고 반대로 회사도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100%는 아니겠지만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회사와 그런 경영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적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좀 멀리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투자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한의 가치가 또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또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오늘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PDTV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